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날씨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아침에 매일 강아지들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연희대하고 똑같이 짧은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나갔더니만은,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움직이니까 이제 괜찮아졌는데, 어쨌든 설명회 하는 날인데, 날씨가 좋아져서 또 극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기분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울 때 저희들 어릴 때 제가 시골에 클 때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야 또는 이렇게 뜨거워야 과일도 잘 익고 그 다음에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런 뜨거운 시기가 있어야 가을에 일정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출발점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설명으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는데 또는 결심을 하는데 또는 앞으로 결심을 하게 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학원 홈페이지에는 1부, 2부 이렇게 해서 우리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설명회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으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합격생이 학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또는 학원 생활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초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번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이미 종료가 되었다 내지는 더불어 간다 이런 느낌이어서 과거의 얘기이고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심해지면 제가 드릴 말씀이고 2번부터 해서 13번까지 제가 드릴 설명입니다. 아마 큰 결정부터 또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강의실이 우리 학원에서 한 4번째 정도로 이렇게 작은 강의실입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2층이 이제 이 강의실보다 한 5배 정도 큰 강의실이 있고, 그 다음 4층이 그렇게 2층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강의실이 있고, 5층이 조금 작은 강의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넓은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게 될 겁니다. 지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심해질 때도 학원 실강 온라인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학원에 그때 많이 와서 또 원래 다음 주에 발표가 나죠. 그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겁니다. 독서실이나 학습관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관리를 진행을 해서 우리 학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온 게 코로나가 활성화되고 나서 한참 이제 유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6개월 뒤에 처음으로 환자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학원이 관리를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잘 통제를 합니다. 코로나 걸린 이유가 이제 밖에 동선이 복잡하면은 활성화되면 걸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독서실, 집, 학원 이렇게만 뺑뺑 도니까 또 식당 이런 과정에서 거의 이제 전국의 평균 발병률로 따지면 가장 낮은 단계, 지금도 그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 고민이죠. 고치에 도전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고치에 도전할까 말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을 하면 해야 됩니다. 특히나 과생은 다른 진로가 마땅치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사회에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고시를 도전해서 고시를 쟁취하든지 아니면은 고시에 준하는 실력을 쌓아서 사회로 진출하는 길을 모색하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일단은 성공하면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내가 그냥 공무원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는가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직장을 얻은 데가 지금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에 첫 직장을 얻고 한 6년, 7년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가끔 이렇게 동기 모임을 하거나 직장 모임을 할 때 제가 바쁘니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나가봅니다. 나가보면은 제 동기들 아니면 제 후배들, 제 선배들이 지금 아주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제한테 배웠던 사무관 얘기들을 해요. 아무 사무관 나느냐 그렇게 해서 물어요. 그래서 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무관하고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는 건데 의료주의입니다. 의료주의. 제 나이에 금융감독원의 아주 높은 간부들이 기재부 사무관보다 의료지위에서 일을 주고받아요. 그 정도로 높은 지위를 여러분들이 확보한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아마 여러분 아버님 세대가 달성한 사회적 지위를 여러분 20대 초반 내지 중반 아니면 후반에 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중요한 지위에 올라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붙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떨어졌다. 이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떨어졌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열심히 하고 떨어지면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그 떨어지는 유형은 이제 학원에 오면 두 유형이 있습니다. 안 하고 떨어지는 유형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일부에 속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학원에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커팅을 시켜요. 뭐 퇴실을 시켜버리니까 이 비율은 되게 적어요. 우리 눈에 띄지 않으면서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띄면서 안 한다. 이거는 학원에 그냥 두지 않으니까 그 가능성 학원에서는 되게 낮은 부분이고 열심히 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고시가 갖는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또는 뭐 본질이죠. 뭐 일부가 되는 시험이고 전국으로 확대하면은 5% 이하가 되는 시험이고 학원에 오면은 30%가 되는 시험이니까 뭐 학원에 열심히 하더라도 60% 내지 70%가 불합격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고시가 좀 의미가 있다,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준비하는 학생이 다 돼버리면은 그 시험이 큰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고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말하지 않는 꿈이 있어요. 말하지 않는 꿈들이 있습니다. 고시를 넘어선 인생 목표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 부분인데 그게 달성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생활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꿈은 접어야 됩니다. 아니면 더 이렇게 길게 롱택으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고시에 오래 매몰된다.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혹시 안 되면 이 길로라도 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한국은행 가든지 금융감독원 가든지 아니면은 공사공단 가든지 아니면 7급으로 가든지 국립외교원을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코트라 가든지 요즘은 국정원으로 학생들이 많이 빠집니다. 여학생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던데 국정원 가든지 아니면 7급의 외무영사직을 가든지 다른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갈 때는 열심히 해서 실패한 학생들은 되게 쉬운 길입니다.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되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학생들이 이 정도 레벨의 직업을 얻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해야 되는데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학원비가 손실이 발생하죠. 월 한 70만 원 이상이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적은 금액 아닙니다. 큰 금액이지만은 놀아도 저 얼추 비슷한 금액 들지 않아요. 놀아도 우리 아들 보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면서 조금 더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인생 전체로 보면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그 다음에 휴학을 해야 되는 학업 손실이 따르고 사회 진출이 지연되는데 이게 결정적인가? 제가 볼 때는 결정적 리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결정적 리스크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로 졸업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졸업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저도 대학을 다니고가 아니고 다녔고 우리 아들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얘가 이대로 졸업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대로 졸업하면은 그 지식 정도로는 사회 아무 쪽에 쓸모가 없습니다. 대학원을 가서 더 공부를 하든지 학위를 더 높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과연 많은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5급하고 7급하고 과목이 완전히 동일해졌죠.
동의를 줬기 때문에 예전에는 5급 하는 학생, 5급 하는 학생, 7급을 하는 학생, 7급 하는 학생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과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끔 이제 진로를 7급을 하고 시험이 되면 5급을 할래요.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입니다. 객관식 훈련을 통해서 주관식으로 접근한다. 이건 불가능이고 혹시라도 7급의 꿈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은 5급을 해서 열심히 해서 혹시 안 되면 가는 경로가 이제 7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부터 이 현상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5급하고 7급이 과목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또 시험 보는 날짜는 순차적으로 있어요. 5급이 끝나면 7급이 있고 하기 때문에 5급을 하던 학생들이 7급을 준비 없이 보는 겁니다. 1차는 5급을 하던 학생들이 다 될 것이고 2차 경우에는 5급을 하는 학생들이 7급으로 전환하는데 2달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 마치고 전환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5급을 할지 7급을 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급을 하다가 안 되면 7급을 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24년이 아니죠. 23년이 되겠네요. 23년에 만약 1차를 실패했다. 여러 번 해당 사항 아닙니다. 지금 원래 이제 우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3월에 1차를 실패하면은 즉시 10월에 준비되는 시행되는 7급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할 거예요. 합격을 하면은 돌아가서 5급을 준비하세요. 학교로 돌아가서 계속 유예를 시키면서 졸업할 때까지 5급을 준비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학원의 일반적 경로입니다. 1차를 합격하고 6월 말에 5급 2차를 본 다음에 원래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10월에 7급을 보고 발표가 나서 5급이 되면 5급으로 가는 것이고 7급이 되면은 또 학교 다니면서 5급을 준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5급이 못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7급만 목표로 해서 내가 7급을 준비하겠다. 이건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제 5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 부분인데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또는 내가 대학이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갔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또는 나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니까 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작년 재작년에 보면 부경대학 학생이 적용되고 그 학생도 뒤늦게 재능을 발견했어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못해왔고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부경대학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에 대한 잘한 이력이 그다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경대학 가서 4년 내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5급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재능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28살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영남대학 학생이 5명이 와서 3명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 자질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평면에 다른 평면. 그 대학을 갔다 이 부분은 아주 짧은 기간에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이고 얼마나 철이 빨리 들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방향을 잘 잡았는가에 따라서 대학의 레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합니다. 논외로 하고 그래도 이건 필요합니다. 약간은 재능, 그 다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지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의지라는 부분은 학원에 오면 관리가 되고 이 적성이다, 재능이다 이런 부분은 시도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은 일단 열심히 해서 본인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학원에만 한 1년 정도 하면은 내가 재능이 있구나 없구나 이 부분이 집단이 크기 때문에 또 집단 안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피세 적응성 부분이. 이게 지나치게 낮으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낮으면 안 되는데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이죠. 근데 아마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구하면은 미리 시작한 친구들, 그 다음에 합격한 선배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 동료들이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조언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재서 풀게 되면 여러분 능력치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넉넉히 주세요. 넉넉히. 한 과목에 90분씩인데 그냥 100분, 110분 풀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번부터 40분까지를 쭉 풀지 마시고 5문제 풀었는데 힘들더라 이렇게 하면 멈췄다가 뭐 TV도 보다가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생활하다가 또 5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풀다 보니까 또 10문제 풀어도 되겠네. 10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총 시간이 한 120분 이내이면 여러분 적성에 대한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은 과목별 점수 기준입니다. 얼마를 맞아야 되나요?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를 맞아야 되나요? 이런 부분인데, 과목의 점수 모양입니다. 모양.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이런 부분인데, 모양이 언어 논리가 이만큼 점수를 받았다면 상황 판단은 이만큼, 자료 해석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대로 두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문제를 풀어 점수를 파악하게 되면은 자료 해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확 좌절을 해요. 내 친구는 풀어볼 때 무조건 합격선 넘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본인을 과장하는 겁니다. 아니면 과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가지고 판단해요. 학원에는 피세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세천 인간들이. 근데 그 인간들을 보면은 최소한 4개월은 투자를 해야 돼요. 최소한 4개월. 그리고 한번 붙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한 달 반, 뭐 2달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구하는 조언은 그 시간대일 거예요. 한 달 반 하면 돼. 기출문제만 풀으면 돼. 이 조언을 듣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가끔 한 5년에 1명 정도는 풀자마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5년에 1명 정도. 근데 그 친구 이력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너 어떻게 이렇게 처음 하는데 이렇게 풀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단련이 돼 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경시대에 이렇게 많이 참여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훈련이 돼 있는 거지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합격을 넘었다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조언들이 과장되거나 기억이 다른 편에 있는 조언들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기출 문제만 나는 5년치 풀고 됐어. 10년치 풀고 돼서 이 얘기는 단련을 거친 다음의 얘기니까 그 얘기는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때는 자료 해석은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되고 언어 논리만 풀어봐도 충분해요. 언어 논리만. 언어 논리는 여러분이 배운 부분이 한 70%를 차지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절반 정도일 것이고 자료 해석은 배운 부분이 없는데 학원에 가서 훈련하면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점수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럼 몇 점으로 점수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입 가능한 점수는 언어 논리를 기준으로 국립외교는 40점 정도면 진입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5급 하는 학생들은 한 50점 정도 하면은 진입에도 충분하고 이거보다 상회하는 점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대단히 소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커트라인이 국립외교는 65점이고 그 다음에 5급이 68점이죠. 65점이 68점인데 40점인데 어떻게 붙나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피셋이 올라가는 경로가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해도 안 올라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시험 중에 공부해도 안 오르는 시험이 있으면 그건 시험이 아닌 겁니다. 그 지구상에 그런 시험은 없어요. 다 훈련하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훈련을 옳은 방향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상한 게 하는가에 따라서 발전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오르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 학원의 그 1차 합격률이 한 78%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 합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78% 이제 피셋 캠프 들어가면 그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선천적으로 피셋 적응성을 타고났다.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훈련하면 오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르는 방향이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올라요.
첫 번째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은 2차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의아하시죠? 2차 공부에 집중해서 점수를 올린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대부분 2학년, 3학년이죠? 수능을 한 번 더 보면 어떻겠어요? 가정에서.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2년 동안,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수능을 보면은 같은 노력을 훨씬 나은 성과, 동일한 성과이면 적은 노력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적으로 단련됐어요. 대학 와서. 1000페이지짜리 책을 보다 보니까 동생이 보는 이런 얇은 책, 저 정도를 내가 소화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자신감이 있고 실제화 될 겁니다. 이게 피셋이 진행 테스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의 진행 테스트 문제를 보면 어떨까요? IQ가 한 200, 3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아졌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높은 단계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적 개파가 커지고 이게 피셋의 특징은 역량평가, 역량평가. 지식이 쌓이는 부분이 아니고 역량이 넓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공부를 하면서 사고를 깊이 하고 넓게 하고 높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점수가 올라요. 그 학원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초반에는 피셋 공부를 안 시킵니다. 2차 공부에 몰입도를 높여줘요. 높여주는데 그 학생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피셋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풀리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두어 문제를 올리고 피셋 자체를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두어 문제 올리고 피셋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또 두어 문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6문제만 올리더라도 15점이에요. 15점. 15점에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히 봐서 15점에 올라가는데 15점 올리겠어요? 여기서 3문제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3문제 또 피셋 자체를 열심히 한다 하면 4문제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점수로 치면 25점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투자했을 때 저렇게 모르는 학생들은 되게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풀어볼 때 자잘한 점수입니다. 내가 40점밖에 못 맞아서, 내가 절반밖에 못 맞아서 내 인생 이런 점수는 처음이야. 자잘한 점수인데 이 점수대에 출발하더라도 플러스 25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판단한 피셋 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면은 와서 극복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진입을 머뭇거린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셋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고치도전의 위험성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격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삼촌 친구 얘기 뭐 이렇게. 또 건너 얘기. 우리 아빠의 누구 이렇게 해서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있죠. 수험기간에 장기화된다. 아니면은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같은 얘기. 이건 괜찮아.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학원에 와도 70%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고 밖에서 하면 95%, 98%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었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자면은 자 보십시오. 고시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 고시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시 전문가가 접니다. 제가 학생들을 한 20년 동안 한 10만 명 정도 봤습니다. 10만 명. 다양합니다. 옛날에 사부시험 시절부터 수석 합격생의 10명 중에 8명이 우리 학원을 거쳐갔고 저를 거쳐갔어요. 수석부터 안 되는 학생까지 다양하게 봅니다. 지금 그래도 한 6개월 가르치면은 야 수석권이다. 이런 그룹이 생기고 그룹이 내 인식 속에 생기고 야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대신에 열심히 하는 과정에 의미는 있다. 이런 학생 경계선이 있는데 운이 받쳐주면 되고 혹시 안 되면은 학교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그 다음 이 학생 원래 안 되지만 내년에 되겠다. 이런 판단은 거의 정확하게 지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난번에 학부형 또는 학생들이 우리 애가 시험이 될 상인가요? 이렇게 묻던데 제가 그건 아닙니다. 왕이 될 상인가 이걸 가리는 사람 아니고 가르쳐 보면은 그래도 오랜 세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반드시 상의를 하십시오. 시작 동기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부모님들이 오시면 다 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 애가 결정하고 저는 지원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애를 그대로 두면 우리 애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애가 뭘 압니까? 우리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 완전 어린애입니다. 어린애인데 학교 들어가면은 3학년, 4학년이니까 학교 들어가면은 얘들이 고학번이에요. 학교 들어가면 울쭉한데 세상 경험은 전혀 없고 수험 경험이 없어요. 그 다음 왜 이제 우리 애가 판단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잘 갔으니까 우리를 믿고 우리 부모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애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 장기화될 수가 있어요. 장기화될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오십시오. 오실 때는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 많이 오시는데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부모님 오셔가지고 고시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고시에 대한 결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포기가 더 힘듭니다. 포기를 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매몰 비용이 생기고 양쪽의 의지가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시험이 떨어질 리가 없다. 우리 애가 열심히 했다. 운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부모 쪽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애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더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있으면 공부를 더 해도 되지만은 지금까지 한 작년 기준으로 한 50명은 포기시켰어요. 공부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1년 가르치면 안 되는 학생 안 되는 겁니다. 이어가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포기를 시키면은 혹시라도 이어갈까 말까 고민이면은 학원에 얼른 오시면은 제가 결정해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걸 이제 어겼다는 말은 좀 그렇고 조언을 듣지 않고 또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냥 결과는 동일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더 해라 이렇게 하면 더 하고 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 내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그 다음 설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최소한 3, 4년 이렇게 준비하고 와요. 3, 4년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 우리 세대는 왜 이제 3, 4년을 최소한 했어야 되는가 하면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어요.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 지금은 1차는 역량평가이기 때문에 본인 역량을 활성화시켜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행정고시 이렇게 1차가 되자면은 또 사부시험 뭐 비슷합니다. 1차가 되자면은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식이 쌓여야 시험을 풀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지금 피자 잘하는 학생들이 뭐 2개월, 3개월, 4개월 만에 되니까 또 1차, 예전에는 1차 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원래 1차 됐으면 2차 볼 기회를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니까 무조건 2년을 공부에 투자를 했어야 돼요. 1차는 학생들이 1차를 1년 이상 해서 시험이 되니까 근데 1차 된 다음에 1년 이상 준비해서 또 2차를 준비하니까 한 번 떨어지면 2년, 또 한 번 떨어지면 4년, 또 한 번 떨어지면 6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고시한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뭐 3년, 4년? 그때 합격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는 완전히 그만둬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최단 합격 목표 기간은 언제인가 하면은 2023년입니다. 내가 이걸 착각한 게 아니고 올해가 2022년이죠.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까지 해서 안 되면은 그때 내가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년을 시험 삼아 하고 후년에 2024년에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2024년 대비반을 우리가 모집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1월부터 시작이 돼서 7월 달에 처음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 시험을. 그 다음에 3월 달에 1차 시험을 보게 되겠죠. 1월 달에 시작해서 3월 달에 1차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때 합격률이 42% 정도 나옵니다. 학원의 합격률이. 물론 학생들이 그 전에 준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빨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10월 선행반,
그렇지 않으면 1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한 42% 정도 되면 여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100여 명 조금 넘게 오는데 50명 정도가 7월 달에 시험을 봐요. 2차 시험을. 우리 이제 수험과 영어로 생초치로 보는 겁니다. 시험장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에요. 요 학생들이 7월 달에 들어가서 요 인원 중에 작년에 2차 시험을 몇 명이 됐는가 하면은 6명이 됐어요. 수험 기간 6개월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대의 고시에는 이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인데 지금은 가능한 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과목이 줄었어요. 1차 시험은 피셈만 있는 것이고 헌법은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국립외교는 3과목, 5급도 실질적으로 3과목입니다. 형식적으로 5과목인데 경제학, 행정법이 독립적인 과목이고 행정학, 정치학 이거는 합친 과목입니다. 한 과목이랑 똑같아요. 선택 과목 없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3과목입니다. 3과목을 가지고 1월 달부터 우리가 6개월 동안 단련시키니까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한 결과가 작년에 6명이 됐어요. 6명이 되고 최종적으로 4명이 됐습니다. 4명이 됐는데 국립외교원 2명, 5급 2명. 5급의 여학생들은 2학년 마치고 온 학생들. 학교에 뭐 더 들썩하게 빨리 합격했다 이렇게 소문이 도는 학생들이 학원에는 흔한 형태입니다. 국립외교원 학생들 2명. 요즘에는 직장생활 그만두고 1월 달에 온 학생. 27살 학생. 그 학생은 10월 달에 저한테 상담 받으러 왔는데 빨리 그만두고 오라니까 12월까지 다녀야 된답니다. 왜 다녀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12월 말이 되면 보너스를 많이 준대. 저는 마음이 한시라도 급한데 이것은 보너스 받고 나오겠다 해서 10월에 보너스를 받고 1월 2일 날 와서 공부를 시작해서 7월 달에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경우입니다. 완전히 제로예요. 완전히 제로. 전공도 중문학과입니다. 완전히 제로입니다. 완전히 제로인데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2024년을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학원에서 제일 주의시키는 심리가 뭔가 하면은 내가 원래 지금 시작했으니까 2023년은 시험 삼아 보고 되면은 시험 삼아 또 2차장에 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열심히 해서 꼭 되겠다. 혹시 안 되면은 2024년이다. 2024년까지 해서 안 되면은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해도 안 돼. 하면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근데 혹여라도 근소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소하게. 2차 시험을 왔는데 2차 시험이 아깝게 떨어졌다. 근데 2023년에 1차 안 되고 24년에 또 1차 안 되고 그만둬야 되고 혹시 1차 안 될 수 있는데 이때 1차가 됐다. 근데 2차가 근소하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로 돌아가서 하세요. 학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수준이니까 본인이 약한 부분을 압니다. 5과목 중에 또는 국립외교원 3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약해서 내가 떨어졌구나 이 판단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하기 때문에 학교 고시반에 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시험 직전에만 학원에 한 서너 달 다니면 되는 정도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 왔으니까 어쨌든 2023년을 내 합격 목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 2023년이죠. 뭐 겁나는 게 있겠어요? 심리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겁날 게 없어요. 뭐 떨어져 봤자. 대신에 그렇게 심리의 부담은 낮추지만 공부하는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붙겠다. 다만 떨어져도 나한테 한 번은 더 기회는 있으니까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023년 내년. 그 다음 최상원 공부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휴학은 해야 되고 당연하고 경제적 문제 본인이 해결해야 되면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아르바이트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충분히 경제적 여건을 해결하시고 주변의 인간관계는 당연히 최소화되고 뭐 친구가 없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붙으면 일거에 회복됩니다. 대신에 주변에 선포를 하세요. 내가 베리타스 간다. 군대 다시 한번 가니까 날 찾지 마라. 나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짠하고 나타나겠다. 미안하다 친구들. 다음에 주말에나 보거나 아니면 시험 끝나고 보자.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일을 최대 공부량을 확보하는데 이건 학원이 관리해 줍니다.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고시도 오전에 적합한 학년입니다. 혹시 1학년에 있습니까? 지금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1학년 없죠?
예전에 1학년 들어오던데 1학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이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 애가 공부 잘했는데, 나도 잘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이제 축구로 치면은 이건 성인의 무대입니다. 월드컵 무대고 청소년. 아직은 고등학교 당시에 이렇게 좋은 머리지만은 캐파가 작기 때문에 많은 걸 담을 수가 없고 또 그 나이에 누려야 될 생활들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고시 공부는 언제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인데 2학년 마치고 최소. 아니면 지금 2학년 1학기다 이런 부분인데 내가 마음이 되게 이렇게 고시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2학년을 마치고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오는 게 제일 나은데 지금 2학년 1학기다. 내 마음이 벌써 고시 쪽으로 기울었다. 그대로 두면 내가 뭔가는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시작하세요. 대신에 학원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고시를 하기 위한 의지와 총량이 있습니다. 의지와 총량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방향을 잡아서 성과를 내야 되지.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만 고생하고 성과는 없고 이렇게 되면은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나은 방법은 결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2학년 말까지 열심히 놀고 노는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 이제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고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1학년 오지 말아라. 그 다음 2학년 결심이 안 섰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꼭 추가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고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다 하고 오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노세요. 열심히 논다는 게 고시 공부하지 말라 이 얘기고 뭐 학교 공부를 소리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놀라는 것이 고시 공부 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다, 친구를 많이 사귄다, 또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 여자친구를 사귄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연령대 해야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열심히 하시고 2학년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게 발동이 안 꺼지고 계속 놀고 싶다. 이렇게 그냥 계속 노세요. 그냥 계속 놀다가 야 이런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 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때 오세요. 그래서 2학년 말에 오든지 아니면 3학년 말에 와도 충분합니다. 이때가 진입을 적히고 거듭 말씀드리면 1학년은 절대 오지 마시고 우리 에피소드를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학년에 하나 왔어요. 1학년에 하나 왔는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입니다.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수능 성적을 물어보니까 문과에서 전국에서 8등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생인데 제가 안 받아줬습니다. 안 받아줬더니만은 어느 날 보니까 강의실에 있어요. 제가 안 받아줬는데. 그 불러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가 안 받아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고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선생님 그 사인을 위조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원서에 쓰는 사인을 위조해서. 그 학생이 시험이 언제 됐는가 하면 4학년 때 됐습니다. 4학년 때. 그 똑똑한 학생이. 그 학생이 제 좋은 대로 그냥 2학년 마치고 오거나 3학년 마치고 왔더라도 4학년이 됐을 거예요. 근데 1학년부터 와가지고 학교도 중간에 뭐 복학했다가 또 휴학했다가 또 휴학했다가 또 복학했다가 이렇게 해서 대학 생활이 전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4학년 때 됐으니까 다행이지 안 됐더라면은 대학생을 전체하고 고시하고 막 바꾸는 결과가 되니까 성과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하시고 늦어도 2학년 말, 3학년 말에는 진입을 해야 되고 4학년 마치고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늦지 않겠어요. 마음이 급하다. 뭐 본인은 선택 문제고 졸업 후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제가 안 받습니다. 졸업 후에 온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가 27살에 공부하겠다. 왜 이때 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절실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절실함이 부족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변화를 많이 했지만 그 변화한 폭이 어릴 때부터 준비한 학생들보다 한참 모자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30이 넘어서 온 학생들이 합격하는 합격률이 제 기억으로는 5년, 6년 동안에 1명입니다. 33살 때 그만두고 와서 35살에 합격한 학생이 1명이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5년에 1명이다 이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또보다 훨씬 낮은 확률이니까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겠다. 이거 맞지 않으니까 직장생활 하던 걸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마 요 학생이 또는 요 학생이
직장 생활을 하듯이, 아니 반대로 고시 공부를 하듯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10년 안에 사장 될 거예요. 그걸 참 빠른 길이지 괜히 고시에 들어오기는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평균 학교 연령이 뭐 23, 24, 25, 26 이렇게 되니까 이미 공부하는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합격하기에 적합한 이제 학원으로 시작하면 시작식입니다. 1월 종합반. 여러분이 계획하는 부분은 1월 종합반이고, 늦어도 3월에 놓아야 되고, 7월에 오면은 늦고, 너무 시달리고, 9월 이후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시험은 허겁지겁 따라가게 된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종합반은 전절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이나 3월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대로 두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9월이나 마찬가지니까 10월로 이제 편하게 잡겠습니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중간고사 끝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3월까지 1차를 준비하겠다. 시행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한다. 그 다음 3월에 시작하는 예비순환에 합류하겠다. 이게 3월입니다. 이거 하고 똑같습니다. 1차를 준비하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는데 3순환에 합류해서 어떻게든 비벼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게 불합격하는 게. 요 경로로 가게 되면은 합격하면은 3순환 들어오면은 그건 시험 직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니까 그냥 3월에 와서 1차 끝난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본인한테 맞지 않는 기간에 들어가서, 과정에 들어가서 이 기간마저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공통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지금부터 1차만 준비하는 게 나쁘다 이 얘기입니다. 1차만 준비하는 게. 1차만 준비해서 불합격해도 나쁘고 합격해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혹여라도 떨어지더라도 나한테 남기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나한테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1차는 붙든 떨어지든 간에 손을 해버리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2차를 같이 해야 됩니다. 2차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립니다. 자, 3개월 선행반인데 이 선행반에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경우 수는 2가지입니다. 현재 2학기 때 휴학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으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등록금은 1월 달 기준으로 저희들이 받고 무료로 지원하니까 휴학한 학생들은 무조건 들어오시고, 혹시라도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대학 학생들은 통학이 가까우니까 서울대학 학생들은 학점을 조금 줄이면은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멀다 이렇게 하면 원격으로 지원을 받으시고, 어쨌든 휴학하면 무조건 들어오시고, 재학생 경우에는 고민을 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하면 들어오시되, 자, 보시면은 일반 종합반 컬입니다. 일반 종합반.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마치고 오게 되면은 윈터스쿨로 들어오게 됩니다. 윈터스쿨로 들어오게 되면은 윈터스쿨에서 1차 시험을 끝내고, 그 다음 3, 4월에 예비순환을 거치고, 그 다음에 7월에 1순환, 2순환, 피서캠프, 그 다음에 3순환을 거치는데, 지금 1순환이다, 2순환이다 이 개념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등학교로 치면은 그냥 1학년이다, 2학년이다, 3학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3학년 마치고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듯이 시험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일반적 커리입니다. 여러분이 겨울 방학 때 오시면 이 커리를 타게 되는 것이고, 지금 10월반에 오게 되면은 10월부터 시작해서 1차는 기초를 확립하고 2차도 같이 해야 됩니다. 2차 과목도 기초를 확립하고, 그 다음 1월부터 2월 말까지 1차 시험 기간에 2달 동안의 피서 캠프에 참여해서 무조건 1차가 돼야 됩니다. 1차가 합격한 다음에는 생초시 합격 목표로 하는 120일 몰입반이 있습니다. 4개월반이. 여기로 들어가서 2차 시험을 봐서 작년에 6명이 합격을 했고, 여러분이 이 등수안에 좀 들어야 됩니다. 근데 혹여라도 시험이 불합격하게 되면은 정규 종합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 편성되는 기간이 1순환입니다.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커리가 달라지고, 7월 이후에는 여러분이나
일반적인 종합반의 학생들이나 커리가 합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요 기간에 1차만 하기 때문에 1차 합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요. 대상 수험생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내년에 꼭 합격하겠다. 내년에 생초시 합격을 목표로 한다. 이런 학생.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이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다. 나 0이다. 이런 학생. 그 다음에 전공이나 또는 관련 과목에 전공을 했거나 전공을 하지 않았거나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지학년 학생들. 그 다음에 현재 휴학 중인 학생 필수, 재학 중인 학생 선택. 그 다음 내년에 합격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내 의지가 약하다. 그 다음 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3개월 선행반에 들어오시면 되고 수강생 혜택입니다. 3개월은 무료입니다. 학습실 비용만 월 15만 원 내시면 됩니다. 동영상 다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들이 밀착해서 첨삭 지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4번씩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진행하고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필사 캠프 무료로 참여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1차는 무조건 붙고 2차 기초 지식은 쌓도록 대상을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영 안내입니다. 간략한 부분입니다. 들어오시면 다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의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물론 학습실 내에서 학교 강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분을 공부를 하고 20분을 휴식을 취하고 이건 일률적으로 진행합니다. 학원이 정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 현강과 인강을 병행의 소요를 높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경작을 좀 하고 왔다 이렇게 하면 더 높은 수준의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시고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더 낮은 수준을 들으시고 그걸 일주일에 4번씩 모의고사를 통해서 채점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벌점을 누적 받으면 그때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증빙서를 첨부하면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 자유롭게 동영상을 들어도 되고 그래서 관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팜플렛에 있을 겁니다. 3개월 선행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궁금한 부분을 또 진행합니다. 직렬 선택을 고민하는데 소수는 선택하지 마세요. 소수는. 뭐 국제통상, 교육행정 뭐 이런 거. 특히 뭐 사범대학 나온 학생들이 교육행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교육부를 없애자 말자 이런 논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것도 좀 위험부담이고 국제통상도 저 부처를 없애서 국립외교원으로 넣자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선발위원을 줄였기 때문에 1등하고 꼴등 합격생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선발위원이 많으면은 1등하고 꼴등하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크게 납니다. 그래 예컨대 1등이 한 뭐 주관식 70점을 합격하면은 꼴등이 54점을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합격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소수 중에는 1등이 70점이면은 꼴등 합격생이 68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애는 많이 뽑고 어떤 애는 적게 뽑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죠. 재경직 할지 일반 행정 할지 이런 부분인데 되는 학생들의 공통 요소입니다. 경작을 전공해야 됩니다. 피셋을 잘해야 됩니다. 4개월 정도 해보니까 내가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겠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물론 학생들이 이걸 많이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지원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또는 묻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으로 재경직이 되면은 좀 간지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이 5급을 넘어선 다른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재경직이 되는 게 그 목표에 접근하는 조금 더 수월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가 재경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재경직을 선택하고 일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행을 선택하고 대신에 학원에 와서 공부하다 보면 본인의 적성이 드러나요. 뭐 세 과목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까지는 공통 과목이니까 하다가 정착을 해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재경직을 해야 되고
해보니까 경제하기 어렵더라. 이렇게 하면 일행을 해야 되고, 그때는 확연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때 직렬을 바꿔도 되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행과 국립외교는 고민은 없죠. 대신에 이 외국어가 중요합니다. 이 외국어 통과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난 처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년 정도 걸리니까 외고를 나왔다. 아니면 대학 때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그냥 몇 달 조금만 하면 된다. 이 정도면 국립외교는 선택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국립외교원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이 공간에 혹시 있습니까? 이 외국어 통과되지 않은 학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학생 손 들어보세요. 이 외국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다가 혹시라도 통과되지 않으면은 학원에 와서 병행을 하세요. 이 외국어 통과되지 않은 학생들이 가끔 보면은 외국어 하느라고 진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어는 아무 때나 통과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진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1월 달까지 외국어 통과되지 못하면 그냥 들어와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서 또 원서 낼 때까지 통과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올해는 국제통상으로 시험을 보세요. 국제통상으로. 국제통상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커트라인도 비슷하고 2차 과목도 공통 과목이 2과목이 있으니까 1차 붙고 국제통상으로 2차 시험을 봐도 괜찮아요. 봐서 2과목에 한해서만 본인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가끔 학생들이 외국어 통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원래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들어와서 하다가 시험 원서 접수 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은 다른 직렬로 5급으로 봐서 일단 필요한 과목만 2차 시험량이 들어가 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 되니까 외국어 때문에 진입을 미룬다.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위권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특정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대학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 학생들이 이제 합격생 분포입니다. 요게 20살부터 24살까지가 20%. 그 다음 25살부터 29살까지가 가장 많아요. 70%. 그 다음 이렇게 연령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논외로 합니다. 근데 이 그룹 학생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해야 되는 학생이 여기에 속해요. 왜 이렇게 이제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그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이 시행착오 하는 거겠죠. 이 과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험기간이 1년, 2년인데 여기에 대부분 속해 있다 이런 부분은 뭔가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초시생이니까 쭉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혹시라도 계획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합격 목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건 안 됩니다. 본인이 약해지고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세 번째로 같습니다. 조건부로 공부를 시작한다. 해보고 잘 되면 할래요. 해보고 잘 되면 할래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넘어선 약간 더 강한 동기. 내가 장래에 큰 꿈을 꾸겠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학업과 병행하겠다. 불가능. 고생만 진탕합니다. 고시반에서 하겠다. 시험은 됩니다. 시험은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고시반에 활성화된 대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연고대, 그 다음에 고시반에 또 성대 이런 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 학교에 속한 학생들은 그 합격하는 학생들의 선배들의 연령대를 보세요. 28, 29, 30입니다. 학원에는 20, 21, 22, 23, 24. 최소한 2년, 3년 차이가 납니다. 시험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험기간이 장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주관식이니까. 단가방을 한다?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요? 이거 말씀드렸고 직장생활을 병행한다? 복무 중에 하겠다. 이거 괜한 고생이에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1년 차 이상 이렇게 경험자들도 있습니다. 수험기간이 2년 이상 되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가 시행착오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오래 했구나. 고립돼서 공부를 하고 있다. 스터디를 하지 않는다.
스터디는 하는데 스터디 합격 경험자가 없다. 온라인 강의만 수강한다.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고 있다. 종합반을 거치지 않고 단과반만을 수강하고 있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외부 자극이 없다. 이 상태도 역시 시행착오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림이 없고, 결과는 늦춰지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합격생 평균이 26살입니다. 남학생 군대 빼고, 휴학기간 빼고, 합격 연령인 평균 연령은 26살이니까 26살을 기준으로 50%는 어리고, 그렇죠? 50%는 26살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얘기니까 수험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하는 학생이 있는 겁니다. 오래 하는 학생이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오래 할 공부는 아니다. 그래서 내년을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심리적으로 불합격한다 하면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시 합격에 최소한 2, 3년이 필요하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톡하게 내년, 안 되면 5년 내 인생 승부 보겠다. 아니면 돌아서겠다.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고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시행착오 두 번째입니다. 고립된 수험생활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제 생각. 고립의 유형입니다.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가능합니까? 인강으로 독학한다. 혼자. 신림동에서 단과반을 수강한다. 또는 스터디에 참여한다. 학교 고시반에서 인강으로 학습한다. 이게 다 고립의 유형입니다. 고립의 유형이니까 혹여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면은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립의 부작용입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해져요. 제가 상담을 이제 매년 수천 명씩 하죠. 하면은 이렇게 학생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경력을 물어보면은 대충 이렇게 감이 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저를 처음 보는 거죠. 상담하러 처음 오니까. 말을 엄청 많이 해요. 말을 되게 맑은 표정으로. 제가 물어요, 그런 학생. 너 말을 지금 며칠 만에 처음 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학생은 2달 만에 처음 해요. 이런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엄마와 통화 외에는 6개월 만에 처음 해요.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공부가 됐을까요? 그 상태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또 그 애를 쓰느라고 공부 에너지는 많이 소실됐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하고 싶었으면 처음 보는 저를 잡고 얘기를 그렇게 즐겁게 하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우울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강도 약하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을 혼자 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느려지지 않겠어요? 남이 골인점이 들어갔는데 본인은 늦게 가는 겁니다. 본인 몸에 맞춰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고, 당연히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진행됩니다. 이게 또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고민하는 게, 선생님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혼자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이 고시 공부를 합격할 정도 의지는 대한민국 누구든지 혼자서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 높은 의지를 계속 이어간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혼자서 되는 학생이 있겠지만 그 학생이 같이 했더라면 더 빨리 되고 더 높게 되고 더 쉽게 되는데, 혼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전설처럼 이렇게 해자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수험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도전하는 시험은 5급입니다. 그 1년 늦게 되는가 빠르게 되는가에 따라 기회비용이 1억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빨리 공직사회에 진출하는가, 아니면 어린 나이에 합격하고 타이틀을 다는가. 이 부분하고, 늦게 고생 끝에 30에 됐다. 근데 30에 되는 학생들의 역량이 23세는 안 되겠어요.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는데 30 넘어 되는 학생들이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길을 이상하게 들어서 그래요. 길을 이상하게 들어서. 그 짧은 길을 먼데 이렇게 돌아오니까 30 넘어서 되는데, 객관적으로 그 학생들의 역량이 대단히 더 우수합니다. 30 넘어서 되니까. 그 학생이 제대로 했더라면 23, 22, 21 최연소로 될 수 있는 자원들이 그 헤매는 겁니다. 헤매다가 늦게 되는 것이에요.
늦게 됐는데 그 결과가 본인한테는 장하지만은 전문가 눈에는 왜 저렇게 했을까? 더 빠른 길로 쉽게 가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예컨대 2번을 보십시오. 신림동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신림동 옵니다. 단카반을 수강하는데 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스터디를 또 참여를 해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 스터디를 이제 구성합니다.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해줍니까? 눈도 끝도 없는데. 포괄적으로 보면은 경쟁자인데 자체는 그것을 왜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된 학생끼리 모이는 겁니다. 공부 안 된 학생끼리. 그러니까 말이 많은 학생이 있으면은 그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말이 없는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도움이 안 되니까 파토가 되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학교 고시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들어가면 아마나 고시반에는 이무기들이 득실득실합니다. 28, 29, 30. 공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데 합격만 안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여러분이 들어오면은 뭐 뿜뿜합니다. 내가 길을 가르쳐 주마.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학습 방향에 대한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본인의 방식대로 또 오랜 공부한 그 길대로 이렇게 가면은 그런 피해는 본인이 있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는 신림동에서는 스터디가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깨버리는 것만인데 학교는 그것도 못해요. 선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가면은 그 선배의 길로 여러분들 고스란히 끌려가니까 공부가 많이 된 다음에 부족 부분이 드러나면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고시반에 산다. 이거는 대단한 또 시행착오로 길로 들어선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고립하게 되면.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방향성 때문에 오셨죠. 초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 이후는 누가 조언을 합니까? 오늘 이후에도 갈림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그 갈림길에 누가 조언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방향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학들을 이제 이 고시를 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 학생들이 하죠. 등산으로 치면 한라산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올라와야 되는 산은 에베레스트예요. 중간에 위험이 있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고 본인 의지도 필요하고 준비도 단단해야 됩니다. 뭐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 외출 차림으로 산에 오른다 이 부분은 한라산은 괜찮아요. 얼른 갔다 오면 되니까. 이건 다른 도전입니다. 다른 도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정상에 올라야 됩니다. 이제는 논란이 많이 없어졌는데 종합반, 뭐 단가반, 뭐 인강 같은 얘기입니다. 인강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종합반인가 단가반인가에 가끔 학생들이 뭐 단가반에 원하는 강사들을 이 학원 저 학원 조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동생이 재수한다 이렇게 하면 조언은 어떻게 합니까? 뭐 청솔에 가서 영어를 듣고 뭐 아니면은 메가에 가서 현의전 수학을 듣고 뭐 아니면은 하이퍼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너한테 맞는 종합반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좋은 친구들하고 경쟁을 열심히 해라.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조언할 겁니다. 고시는 더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혜택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학원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저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되는 방향이 학원이 잘 되는 방향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빨리 합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을 빨리. 여러분 한 명을 빨리 합격시키면은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그 2차 발표가 나죠.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를 잘 이렇게 유심히 좀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오. 재작년에 저희들이 한 84명이 됐고 작년에 골짜기 기수입니다. 골짜기 기수. 좀 이 경쟁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기수를 골짜기 기수라고 하는데 64명이 되죠. 원래는 제가 이제 예상하는 바는 100명이 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국의 합격생 절반이 한 학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고시예요, 고시. 그 뭔가는 있는 겁니다. 뭔가는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을 빨리 합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강 당연하고 인강을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들어온 학생들의 실력은 이렇게 편차들이 있습니다. 뭐 경작을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경작은 제로인데 행정법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다 없는 학생도 있고 그 학생들에 맞게 인강을 무제한으로 지원해서 학습 강도다
학습에 대한 선행이다 이런 부분을 충실히 진행을 하도록 하고 스터디를 구성하는데 합격생이 지도를 합니다. 원래 발표가 나서 합격한 합격생이 여러분을 지도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원래 합격한 학생이. 아니면은 작년에 합격하고 학교를 다니는 합격생들이 여러분을 지도를 합니다. 수험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학생들이 스터디를 지도를 해주고 강제로 학습 관리를 합니다. 실력별로 다양한 단계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 조금 앞서간 학생. 우리 이렇게 보면 뭐 피색 캠프 이런 부분이 있고 최종 스파르타 학습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캠프라고 해서 뭐 저희들이 어디로 옮겨가지고 뭐 이렇게 진을 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을 통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지만은 그래도 성인들이 통제받을 때 훨씬 더 효과들이 있어요. 그 통제를 1년 내내 하진 않고 1년에 6개월 정도로 합니다. 6개월 정도 하는데 그 첫 번째 통제가 피색 캠프입니다. 시험 2달 전에 2개월간 그때 통제를 해서 한 군데 학습관에 모아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문제풀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스파르타 학습입니다. 이거는 2차입니다. 4개월입니다. 별도로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반 들어오시면 이 커리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격생이 되고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비용이 일단 적게 됩니다. 종합반이. 단가반에 동일한 커리를 따라가면은 월 한 170에서 180만 원 들어요. 단가반으로 가면. 종합반에 들어오면 월 한 70만 원 이 정도면 되니까 비용의 차이도 크니까 단가반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학원 내에서는 3대 1, 학원 밖에서는 50대 1. 50명을 이겨야 되고 여기는 셋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학원에는 아주 우수한 집단입니다. 아주 우수해요. 선발된 학생들 오기 때문에 최고 우수한 동료 집단들이 있습니다. 동료가 될 때 묻어서 되는 게 곳입니다. 혼자 되겠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반하고 단가반의 고민을 이제는 하지 않죠, 학생들이. 예전 한때는 뭐 단가반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시기는 완벽하게 지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못된 학원 선택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학원이 이렇게 더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비교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략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고시 학원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밖에 없는가 하면은 합격생은 우리만 배출합니다. 이제 신림동에 학원이 간판을 단 학원이 4개 있는데 2개 학원은 5급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고 1개 학원이 더 있는데 합격생 우리만 배출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제 우리가 원탑이에요. 원탑이어서 학생 비율도 한 8대2 정도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이제 우리 학원이 뭐 이런 부분에 더 낫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표는 필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1차 합격을 위해서 필수 캠프합니다. 2차 합격을 위해서 그때는 스파르타 학습관을 운영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 선행학습 하셨죠?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늦둥이를 봐가지고 늦둥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첫째하고 이제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걔 공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중학교 2학년이 벌써 고등학교 과정을 해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얼추 소화를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체하고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2 때 고2 과정을 하고 고3 때 고3 과정을 하는 학생 없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은 원하는 대학보다는 수준이 조금 더 원함이 떨어지는 대학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원하는 대학 가자면은 고1 때 고3을 마쳤든지 늦어도 고2 때까지는 고3을 마쳤을 거예요. 이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학교를 좀 가까우니까 특정하겠습니다. 서울대학 학생들이 수험기간의 평균 한 4년 걸립니다. 4년 걸려요. 4년 걸리는데 이제 예를 이렇게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2년 전인데 서울대학 학생이 4명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4명이 이제 7월 달에 왔는데 상담하러 이렇게 왔는데 제가 뭐 짬이 지금 20년인데 첫 보면 알죠. 이 녀석들이 학원에 오려고 상담을 하는지 공부 계획을 세우려고 상담을 하는지 보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조언을 했어요.
지금 학원에 내려와라. 너들이 그렇게 이제 그 학교 도서관에서 현재 너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실패할 거다. 지원을 하니까 2명이 학원에 오고 2명은 학교에 남고 2명이 학원에 왔는데 이 2명이 그 다음에 1명이 전체 7등으로 합격을 하고 또 1명은 조금 더 성적이 떨어졌어요. 22등인가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학교로 올라간 학생은 안 됐어요. 둘 다. 똑같은 학교,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경제학과 학생들. 2명이 이제 요 학생은 안 됐는데 둘이 점수를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는 평균 7점 부족, 또 하나는 6점 부족입니다. 근데 그 정도 점수 차가 나면은 그 다음에 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안 됐습니다. 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갔는지 그건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학생은 뭔가 하면은 그 학생도 서울대학 학생인데 외국 생활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서울대학을 갔어요. 외국인 특례가 아니고 수능을 본 겁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1년 반 정도 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수능 봐서 대학을 갔다고 자부심이 대단한데 정말 똑똑해요. 근데 학원에 왔는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뭐 월등합니다. 뭐 쭉쭉 이렇게 보다나요. 보다는데 어느 날 혼자 공부하겠다고 학교 도서관에서 해야 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그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야, 학원에 있어야 되는데 왜 가냐? 근데 뭐 본인이 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은 선택이니까. 그 외견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년에 되면 참 좋겠다. 혹시라도 내년에 안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됐어요. 근데 그 학생의 이제 객관적 내 느낌으로는 학원에 있었다면 수석그룹에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국립외견에 작년에 1등인 10등 중에 6명이 우리 학원 학생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 그룹보다 상위 학생입니다. 그 그룹보다 상위 학생. 얘는 그냥 운이 좋으면은, 운이 그냥 평균이면은 수석이고, 운이 아주 나빠도 중간은 되겠다. 이 정도 학생인데 학교가 시험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물어보니까 주변에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연락이 와서 선생님 시험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이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점수를 얼추 들어보니까 합격생 중에 한 11등, 12등 정도 점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대로 있으면 내년에 이렇게 아주 우수하게 될 학생인데 2년의 수험 기간을 더 거치고 성적은 떨어지고 아마 들어가서는 무지무지 빛을 발할 학생인데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왜 이제 비롯되는가 하면은 학원의 시간표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렇게만 하는 것인데 1순환을 쉽게 하면은 고1, 고2, 고3입니다. 고3까지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첫 해에 불합격 격차 크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요. 조금 나는데 그 다음에도 불합격. 그 다음에 합격하는 학생이 나오기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까지 하면 되겠죠. 4년. 근데 학원에는 보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1월 달에 들어오더라도 이때는 행정법 경제학을 선행학습을 시켜요. 선행학습을 지키고 예비순환 때 오면은 2순환까지 들어버립니다. 이게 예비순환이 뭐 중3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2 과정을 마치고 고1 때 3순환까지 마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렇게만 진행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르게 하고 있어요. 커리가 2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순환 마치고 1월달 되고 1차 공부할 때 되면 우리 학생들이 2차를 다 마쳐버려요. 마쳐버리고 1차 합격한 다음에 3순환, 4순환 마무리 과정에 들어갈 때는 공부를 마친 과정에서 확인만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1대 겨우 합류하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처럼 처음 오는 학생도 있고 뭐 혼자 8개월 했어요. 아니면 혼자 뭐 1년 2개월 했어요. 이런 뭐 다양한 학생들이 옵니다.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8개월 공부한 학생이 우리 학원으로 치면 한 달 반? 1년 2개월 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원으로 치면 한 2달 반? 질로 따지면 그것도 안 됩니다.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공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시는
강도를 높여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목이 많지 않아서 충분해.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컨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수업이 이렇게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돼요. 4시간. 저녁에 4시간 복습하고, 오전에 뭐 할 겁니까? 선행학습 하는 거예요. 선행학습 하는데, 자율선행학습입니다. 이때 선행학습을 동영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또 이제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공부를 처음 하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면은 공부 초기에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공부 초기에는. 많이 들어서 지식을 빠른 속도로 쌓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면은 강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 학원에 가장 학생들이 많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만큼 와요. 경작 같으면 600명, 700명이 옵니다. 이때 오고 2순한테 조금 적고 1순한테 조금 적고. 근데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강의를 언제 많이 듣는가 하면 이때 많이 듣고 많이 들었으니까 줄여가고 심지어 안 들어도 돼요. 자기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 돼요. 근데 학생들이 반대로 시간이 많을 때는 강의를 안 듣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식이 너무 적으니까 혼자 하는 공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니까 실력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실력 부족을 느끼니까 학원 가자 이렇게 하는데 늦어버렸어요. 늦어버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기간이 여러분 선배들이 최소한 3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험 방식에 대한 또는 경로에 대한 시행착오 때문에 오래 길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능력에 비춰서 그렇게 오래 하는 시험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왜 이제 1차를 붙으면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 줬는가 하면은 양이 그렇게 많았어요. 2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양인데 이제는 1년마다 한 번씩 보죠.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을 하고 부족하는 입장에서 1년 정도 하면은 합격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1년만 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하자면은 강도 높게 하면은 1년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은 스터디 부분입니다. 스터디 부분인데 상상 스터디는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차 스터디, 2차 스터디 이렇게 나눠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보면은 스터디는 학원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짜줘요. 이렇게. 뭐 성비라든가 수험기간이라든가 개인의 성향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그 다음에 2차가 끝나면 11월부터 2월 말까지는 1차 중심으로 그 다음 2차는 주 3회 하루에 60분 정도 1차는 주 6회 하루에 90분 정도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 지원하고 스터디 진행자는 원칙이 최종 합격생 아니면 면접 탈락한 학생 1차 때는 1차 합격 경험이 3회 이상인 학생 점수는 90점 근접한 학생, 넘은 학생. 그 다음 어느 정도 되면은 선행학습이 완성되면 강사가 직접 지도합니다. 답안 특강이 있습니다. 1:1 대면 지도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30%까지 지급해드려요. 1등하면 50만 원입니다. 매 과목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받은 학생이 한 4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장학금. 우리가 장학금을 드리면서 장학증서를 거창하게 줍니다. 상장처럼 이렇게 줘요. 그 안에 적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상징적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그걸 모아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이 증서를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판단이 맞을 겁니다. 아마 상위 30%까지 주니까 이게 일종의 예비 합격증이다 이렇게 봐도 학원은 데이터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이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시비를 거는 조건은 아니고 이렇게 모의고사 응시하고 출석은 한 70%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평상시. 그 다음 비상시. 시험 2개월. 이때는 100% 시험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는 비상시.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도 불합격했다. 우리가 책임져드려요. 전에 수강료를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강료를 돌려받은 학생이 제 기억으로 5년 내에 1명. 잘했는데 떨어졌어요.
잘하는 학생인데 떨어집니다. 1차 그렇게 떨어진 학생이 제 기억으로 한 명이고 2차입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70%, 비상시 시험 직전 4개월은 100%, 40등 연대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책임집니다. 이 기준 설정이 잘못되면 학원이 망해버려요. 우리가 자신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학원은 자랑입니다. 우리가 학생복이 많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매년 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합니다. 부적격자도 가려냅니다. 요즘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한 10% 제가 좀 탈락을 시켜요. 탈락을 어떤 경우에 시키는가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더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전혀 안 됐다. 이 경우는 너무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제 환영하는 학생입니다. 백지 학생이 제일 좋고, 공부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었다. 이런 학생들은 학원에 들어와서 교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부적합 입실 불허하는 경우에 제1호 기준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전파돼가지고, 무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끔 무례한 학생들인데, 나한테 무례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나한테 무례한다 이렇게 하면 동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할 겁니다. 그 학생들은 제가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상시 상담 제도 있습니다. 저한테 항상 오셔도 되고, 과목별 선생들이 있고, 1차적으로 누가 그 역할을 하는가 하면 스터디 리더가 합니다. 원래 합격한 학생이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아주 밀접한 접점이 있어요.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바로바로 해결되니까 아마 상담 제도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벼운 내용들입니다. 종합반 일일 수업 일정인데 1차 수업이 있으면 하루에 6시간 수업, 1차 수업이 1년에 절반 정도 있으니까 1차 수업이 없으면 하루에 4시간 수업. 수업이 많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혼자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하거나 선행학습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종합반 주간 학습 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저 정도를 매일 하면은 합격하지 않겠어요? 매일 한다 이건 힘들어요. 매일 한다. 물론 시험 직전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달리겠죠. 평시에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한다. 이건 대단히 힘듭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가끔 고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경험을 잘못 이렇게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대학 입시의 경우에 사당 오락 이런 얘기도 있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인데, 고시는 최소한 한 7시간 이상은 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학 입시는 객관식이어서 두뇌를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 이런 부분들이 주관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이 대학 가서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확 성장하는 게 주관식 훈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거 주관식 시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객관식은 그냥 오픈북이나 똑같습니다. 그 본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가리는 거니까 사고체계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주관식은 내용을 습득해야 되고 머릿속에 가공해야 되고 그다음 그걸 표현해야 되니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3배 정도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니까 더 많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하루에 수면 시간은 무조건 7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면은 두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지고 하루의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애는 잠이 너무 많아서 고시 공부하는데 걱정해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복입니다. 잠이 너무 많은 거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잠이 너무 많다고 해서 15시간 자겠어요.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10시간, 12시간 자는데 중간에 깨우면 되니까. 그건 괜찮아요. 8시간 자면은 괜찮은 겁니다. 10시간 자도 괜찮고. 근데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 잠을 못 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다. 공부하면 안 돼요. 그 학생은 안 되고, 잠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휴식 시간을 충분히 늘리고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잘못해서 내가 고3 때 이렇게 했으니까 고시는 더 힘든 공부니까 일요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주중에 무조건 탈이 납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쉬되 일요일에 완전히 휴식을 하자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한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내일 하루 공부를 더 하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학원에 오면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휴식하는 날이니까 혹시라도 여친이나 남친이 있는 학생들은 헤어지자고 하지 마세요. 헤어지자고 하지 마시고 동의를 구하세요. 동의를.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공부를 하니까 일요일만 보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평소에 이렇게 통화를 좀 한다든가 통화 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고시금도 중요하지만은 또 인간적 인연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굳이 주변의 현상에 대한 변화를 극적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신림동 생활 안내입니다. 공부는 이제 학원 독서실에 오면 됩니다. 독서실에 오면은 관리형이 있고 우리 독서실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자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에 들어오면은 월 5만 원, 자율형에 들어가게 되면 월 7만 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격 체계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 우리가 2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사고 싶다 이렇게 하면 2만 원을 더 내면 자유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원 독서실에 오는 것이 맞고, 그 다음 통학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강남, 서초, 방배 이쪽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뭐 이 학생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자취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우려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도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고시생이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시생이 제일 힘들 때가 시험 안 될 때예요. 시험 떨어질 때 제일 힘든 겁니다. 그 순간은 피해야 됩니다. 피하자면 공부 여건을 100% 조성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 최고 화려한 지역입니다. 왔다 갔다. 나는 신림동에서 힘든데 왔다 갔다 데이트하는 남녀도 보이고 화려한 건물도 보이고 여러 가지도 보이고 집중도 떨어지고 일단은 시간이 1시간 정도가 걸려요. 1시간 정도가. 1시간 의미가 일반인들은 1시간 이렇게 보는데 전문가는 2시간으로 봅니다. 여러분 1시간 걸려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 1시간 걸려 가고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이렇게 하면 하루에 4시간이에요. 이 4시간 의미가 한 달이면은 30일. 120시간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10시간 공부한다 또는 12시간 공부한다 하면 열을 칩니다. 열을 치. 그 경쟁자들이 30일을 공부하는데 나는 20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시험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 된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요 지역이 과천이나 목동도 비슷합니다. 요 지역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신림동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조언을 하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대단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안 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틀림없어요. 공부 안 하고 있구나. 목표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약하구나. 그냥 학원만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 그 다음 이 밑에 지역입니다. 뭐 송파, 잠실 불가능이죠. 제 집이 분당인데 안암 고대학생들 혹시 고대에서 오는 학생들 있을까요? 지금 느낌이 어땠습니까? 통학입니까? 여행입니까? 여행일 거예요. 여행. 뭐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오니까 불가능해요. 신촌 이것도 불가능입니다. 뭐 저항합니다. 요 지역이 뭐 저항을 막 해요. 이렇게 오내 만에 이렇게 하다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상도동이나 신림동 3, 40분 통학거리다 이건 통학이 가능합니다. 요 지역은 다녀도 되고, 그래도 상도동 정도 되더라도 어떤 경우를 받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이제 한 3년 전에 시험 붙은 학생이 성적이 학원에서 뭐 1, 2등 이렇게 합니다. 1, 2등. 1, 2등 하니까 야, 저 녀석 원래 기대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4등인가 이렇게 붙었어요. 전체. 붙었는데 그 아버지가 집이 이제 본가가 상도동인데 저한테 몇 번 이렇게 들리십니다. 들리면서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상도동이면 괜찮아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아버지가 이사를 결국 했어요.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험이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총력을 기울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상도동인데 신림동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거창한 결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학생들은 나와서 공부해야 되는 지역이면 나와서 해야 됩니다. 빨리 수험기간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지 생활의 불편함이다 이런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큰 고통은 시험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불편이다,
뭐 먹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목표가 크면은 작은 것들이고, 목표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크게 보일 것이고, 그러면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당입니다. 학원이 아니고 신림동에 식당들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학식보다 한 3배 정도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들은 자녀들 신림동에 내보내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도 되고, 신림동에 오면 원룸이 있는데 시중 원룸이 있고 학원 직영 원룸이 있습니다. 학원 직영 원룸이 월 7만 원 정도 내면은 거주가 가능하니까 학원 직영 원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가격 부분에 할인되는 부분, 절약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시중 원룸은 혹시라도 얻게 되면은 학원은 이쪽으로 얻으세요. 길 건너 얻지 마시고. 우리 학원 원룸을 이제 오늘 보셔도 되는데,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길 건너는 얻지 마세요. 길 건너는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이쪽으로 얻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학원생들이 많으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조금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쪽으로 서울대학 쪽으로 길가에는 얻지 마세요. 그건 서울대학 재학생들이 많으니까, 재학생들이니까 뭐 행복한 학생들이라서 뭐 밤에 술 먹기도 하고 친구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패턴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직영 원룸에 오시면은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일단 안전합니다. 우리 학생만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지역이 불안하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혹시라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외지에 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원 원룸은 그런 부분이 없고, 두 번째로 생활 동선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있어도 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 어느 집인가 뭐 이렇게 또 생활이 시작되는 그 느낌들이 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저 집도 자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듯이 원룸 안에는 생활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마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옆방 친구도 이제 들어오는구나. 저 친구가 내보다 좀 빨리 나가네. 이렇게 되면은 같이 생활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학원 원룸을 1순위로 잡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시중 원룸을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우리가 소개해드리면은 그쪽을 통해 얻으시면은 중개비를 학원에 이제 면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그 루트를 통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 겁니다. 한 팀당 10분 이내로 소요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더 많이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지만은 대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측정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데 차를 한잔 마시든가 식사를 하시든가 이렇게 시간에 맞게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안내를 받으셨죠? 이제 오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다짐하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근데 듣는 분들이 워낙 진지하면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오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휴일인데도 이렇게 일찍 나오시고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계획했던 시간보다는 훨씬 더 오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랐고, 또 좋은 인연 아니면 학원에 오시지 않더라도 좋은 학교 생활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